이번에는 이제 은퇴를 앞둔 50대 부부의 사연인데요. 이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계속 실패를 했었는데 이제는 진짜 은퇴하고 살 집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냐? 다주택자의 사연입니다. 요즘 가장 힘들어하는 분들의 사연이죠. 자, 제가 운영하는 부익남 바이집 요 멤버십에 오시면요. 여기 필독 공지에 요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을 모집합니다. 해서 요 사연에 글을 써주시면 제가 그중에서 선정해서 사연 상담을 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익남님. 지방에 거주하면서 부익남TV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남편 직장 때문에 내려와 있지만은 내년에 자녀의 서울 대학 진학에 맞춰가지고 2년 뒤에는 전세 만기 시점에 서울로 복귀해서 노후를 보낼 계획입니다. 남편 퇴직은 5년 이내로 예상하고요. 월 수입은 1,200만 원, 가용자금은 4억 정도입니다. 보유 중인 일산 아파트가 10년을 보유했는데 차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4억 2천만 원에 겨우 매도를 했는데 매도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요 매수자 사정에 좀 맞춰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소유권 이전은 8월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2월도 안 됐는데 잔금을 엄청 길게 잡아준 거예요. 이제 보통 이런 경우는 뭐냐면 팔고 싶어도 매수자가 진짜 없는 경우에, 그럴 때 이제 매수자 한 명 나타나면은 어떻게든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주택자라고 무조건 돈 버는 것도 아니에요. 자, 또 다른 부동산도 일산에 있는데 일산 아파텔입니다. 현재 전세가 3억이고요. 임차인이 거주 중인데 28년 1월에 만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26년 1월에 맞췄나 봐요. 아니면 그때 계약갱신이 됐겠죠. 그러니까 고작 이제 한 달 전에 계약갱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2년을 더 보유를 해야 돼, 이분은. 근데 이거 팔고 싶은데 팔 수가 없죠. 세입자가 있으니까. 매매 시세는 약 6억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8년까지 끌고 가야 되는 계획인 거죠. 어차피 뭐 전세도 2년 남았으니까 요거 2년 뒤에 팔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지금까지 부동산으로 재산 형성이 전혀 안 됐습니다. 퇴직을 앞두고도 자산이 없다는 생각에 참담한 심경인데요. 보유 부동산 매도 금액과 현금을 다 합치면은 서울 아파트를 마련하고 싶은데 2년 뒤에 시세가 더 올라가가지고 내가 못 사면 어떡하지? 이게 지금 되게 초조하다는 겁니다. 당장 갭 매수를 하고 싶어도 일산 아파트 잔금이 8월이라서 무주택 요건도 안 되죠. 지금 5구 대책 그거랑 안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속상하고 괴로운 상태입니다. 이분 같으면 그냥 원래라면 그냥 이 아파트를 팔아버리고 그냥 가면 되는데 또 세입자가 있으니까 이 갱신권 때문에 또 팔 수도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저는 대출 없이 현금과 매도 자금을 합쳐가지고 청량리에 주복 갭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청량리의 주상복합들은 토지 지분이 너무 작아가지고 이 토어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갭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에 계시거나 도저히 뭐 지금 답이 안 나오는 분들은 뭐 이런 걸 사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죠. 자, 그런데 남편은 보유세 부담 등을 이유로 2년 뒤에 일반 아파트 매수를 하자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지금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면 일산은 비규제 지역입니다. 그래서 갭 투자가 가능한데 아파텔에 세입자가 있으면 거의 안 팔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포나 성동의 재건축 단지도 보고 있지만 5월 이후 집값이 더 오른다니까 2년을 어떻게 기다릴지 모르겠습니다. 은퇴 전에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절박한 저희에게 현명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자, 선택지 1번. 지금이라도 갭으로 청량리 주복을 산다. 자, 선택지 2번. 현금과 아파트 매도금 8억을 2년간 주식 ETF로 잘 불린다. 그래가지고 신축을 산다. 3번. 2년 후 15억에 서울 변두리 아파트를 구입하고 남은 돈으로 재개발 빌라를 매수해가지고 자녀 증여금으로 준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일산 쪽이 참 뭐랄까요? 항상 이게 거의 뭐 20년 가까이 반복되고 있는 모습인데 일산 쪽은 조금 뭐 오를 것 같다고 하면은 다시 또 가격이 빠지고 또 오를 것 같다고 하면 빠지고 뭐 이런 일들을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산에 뭘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항상 저희도 곧 오르겠죠? 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는데 저도 이제 일산에 강연을 뭐 한두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가보면은 이제 다들 그것 때문에 걱정이신 거예요. 나도 여기 일산에 가지고 있는데 뭐 오르지를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지금 좀 기다리면 오를까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게 수요와 공급이라는 게 어찌 보면 부동산 투자의 뭐 핵심이자 뭐 거의 전부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는데 공급은 그만큼 늘지 않아야지 가격이 상승됩니다. 그 말은 뭐다? 수요가 늘어나도 공급이 더 많으면 가격은 오히려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일산의 어떤 지형적인 특성인데 이게 지금 네이버 위성 지도를 제가 가져온 거예요. 일산을 보면요. 여기가 지금 아파트 이제 도시죠. 여기 이제 일산 도시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데까지 이제 쭉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요. 요 녹색 있죠. 요 진한 녹색. 요게 산이죠. 우리나라가 산지가 많다고 하는데 요 산이 일산 쪽은요. 거의 없어요. 일산은 거의 평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자유로 타고 쭉 가다 보면요.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평지가 많아?
라고 하면서 온통 평지야. 김포도 평지죠. 일산도 평지고 파주 쪽으로 가도 평지가 되게 많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 공급을 할 곳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조금만 그 수요가 몰리면 어떻게 되죠? 바로 택지지구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일산 같은 곳을 보면요, 집값 잡는 방법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뭐죠? 수요가 몰릴 것 같은 곳에 공급을 하면요,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다. 일산 분들은 되게 허탈하시겠지만 이 공급으로 집값을 잡는 거를 증명하는 게 어찌 보면 일산 지역이기도 해요. 일산뿐만입니까? 파주도 엄청나게 짓습니다. 그러니까 일산 입장에서는 좀 올라가려고 하면은 뭐 여기다 지어버리고 여기다 짓고 또 이제는 또 빈 땅이라고 또 이쪽에 또 짓습니다. 또 짓고 이제 앞으로 창릉에다가 또 짓고 계속 짓습니다. 자, 2년 뒤에는 이제 전세가 만기가 되면은 서울로 복귀해가지고 노후를 보낼 계획이에요. 자, 남편분은 이제 퇴직이 한 5년 이내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한 3년 정도는 이제 주말 부부를 하고 한 4, 5년 뒤에는 아버지까지 다 올라와서 서울살이를 이제 다시 하시는 거죠. 자, 일산 거주하다가 아마 지방으로 가면서 이제 돈이 조금 남아가지고 일산을 또 이제 오래 사셨으니까 일산에 신축 아파트를 하나 사놓자. 라는 식으로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지방을 가면서 갭 투자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이분들은 일산에 살다가 뭐 지방에 발령 받는 김에 또 돈도 남으니까 뭐 우리 애도 하나 살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그냥 아파트에 사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이런 뭐랄까요?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했던 게 계속 발목을 잡는 거죠. 자, 우리 동네 참 살기 좋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근데 다른 동네들도 대부분 살기가 좋습니다. 뭐 일산이 유독 살기가 더 좋다? 뭐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호수공원도 있고 또 아까 말한 대로 평지죠. 그리고 가격 대비 인프라가 참 좋습니다. 학원도 되게 잘 돼 있고 뭐 교육열도 좋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살기 좋은 것도 맞죠. 근데 이게 조금 그 투자랑은 조금 좀 별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기 좋은 동네가 무조건 집값이 오르는 건 아니에요. 집값은 수요가 많아지는데 공급이 그거를 따라가지 못할 때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일산은 수요가 오르면 공급을 바로바로 하는 그런 지역이라서 가격 오르기가 참 어렵다. 자, 수요가 늘어날 때마다 주변에 공급이 계속 추가가 됩니다. 이런 지역이 지금 최근에 이제 평택이죠. 평택도 보면 평야가 엄청 넓어요. 그래서 이제 고덕 신도시부터 해가지고 이제 삼성에서 계속 이제 공장을 증설하고 하다 보니까 야, 여기가 앞으로 엄청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에 많은 분들이 평택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택에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 되게 공급이 많아가지고 좀 힘들었고 대구 같은 것도 보면은 결국에 공급을 많이 합니다. 뭐 도심지에 주상복합 같은 걸 엄청 지었거든요. 그러면서 집이 이제 신축이 막 대규모로 공급이 되니까 가격이 이제 쭉 빠졌죠. 집값을 잡는 방법은 다 이미 증명이 돼 있습니다. 공급을 많이 하면 된다. 서울에는 땅이 없잖아요? 아니죠.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가지고 용적률을 더 높이면은 당장은 잡히는 건 아니죠. 당장은 너무 모자라기 때문에 상승률을 좀 줄이는 거고 계속 공급을 많이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수요를 넘어서는 공급이 달성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가격이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는 거죠. 뭐 서울에 무한정 공급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공급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그래서 일산 아파트는 지금 10년 보유를 하시고 시세 차익 없이 그냥 4억 2천에 10년 전 가격에 파신 거예요. 거기다 이제 소유권 이전은 8월에나 되는 상황이라서 잔금이 6개월 이상 남았으니까 이번에 그 5월 9일까지 다주택자들이 지금 그 새끼고 파는 물건 있죠. 소위 말하는 그 금매로 나올 만한 물건들을 이분들은 매수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매수 시점에 무주택자여야지만 가능한데 이분들은 8월까지 잔금이 잡혀 있으니까 안 되죠. 그러면 이분들은 이것도 어차피 못 잡는단 말이에요. 자, 거기다가 이분들이 지금 이제 4억 2천에 돈이 이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아파텔에 전세 3억에 매매가 6억이니까 요거 팔면 또 3억이 나옵니다. 근데 요 아파텔이 팔려야지 그러면은 이제 현금을 좀 모으는 건데, 이 역세권의 아파텔이라고 하더라도 일산 쪽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공급이 좀 많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공급을 하지만 앞으로 뭐 올해 내년 내후년 초까지 공급이 계속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 공급이 꾸준한 동네들은요, 아무래도 수요가 좀 분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아파트라면 모를까, 이 아파트를 요즘에 살려는 그 무주택자가 별로 없어요. 다주택자가 아파트를 추가로 뭐 갭 투자한다 이런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은 뭐다? 세입자가 있으면 갭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아파트 갭 투자를 일산에 한다? 이런 수요가 지금 거의 없어요. 그 말은 뭐다? 세입자가 껴있으면 팔 수가 없다. 어차피 매수를 못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임차인 때문에 매도도 못 하면 그냥 2년을 버텨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상한 건 아니고 자연스러운 의식의 흐름 같은 건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뭐냐면 이분들은 2년 뒤에 아이가 서울 진학을 하면 같이 올라와 가지고 애 뒷바라지도 해주면서 남편도 이제 조만간 올라올 거를 계획하고 있는 이제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내가 서울이든 어디든 집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오피스텔 때문에 살 수도 없고 뭐 이거 집은 하나 팔았는데 이걸로 돈을 뭐 굴려야 되나 어떻게 되나 이게 되게 막막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수요와 공급 얘기를 제가 했으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서울의 입주 물량은 지금 26년도를 보면요 적정 수요의 뭐 한 6분의 1, 7분의 1 뭐 이 정도 수준인 것 같고 뭐 27년, 28년, 29년으로 가면서 말 그대로 공급이 지금 이제 전멸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요. 자, 그러면 이제 일산 동구를 보면요. 일산 동구는 그래도 공급이 좀 있습니다. 수요를 좀 넘어서거든요. 고양시 전체를 보면은 수요 부족 구간으로 들어가는데 고양시가 엄청 커요. 그래가지고 뭐 킨텍스, 뭐 이쪽 주염역 이쪽으로만 좀 한정해서 보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동구랑 이제 서구 일부를 봐야 되는데 공급이 없는 건 아닙니다. 특히 이제 장항지구가 이제 입주를 하고 또 파주에도 공급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계속 공급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뭘 걱정해야 되죠? 우리는 일산에서 매도를 해서 서울을 사야 되는데 일산은 공급이 좀 있는데 서울은 공급이 급감하는 곳을 사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타이밍이 미스매치가 나겠죠. 그러니까 내가 팔아야 되는 타이밍에 일산에는 공급이 좀 있는데 이거 나는 뭐 제일 좋은 신축 아파트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아파텔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파텔이 과연 그때 엄청난 매수세가 붙을 것이냐. 근데 옆에 막 아파트 신축들도 막 지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수요가 오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매도 시기가 좋은 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기다린다고 해서 매도가 잘 될 수 있지 않을 수 있다. 자, 모두 정리하면 11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분이. 근데 애매하게 두 채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거기다 이제 아파텔 하나, 또 이제 뭐 오래된 구축 아파트 하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분이 안 돼서 이 재산을 유용하게 이제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가장 문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연 지금의 문제냐? 아니죠. 이런 똘똘한 한 채 그 정책은 한 7년, 8년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미 다주택을 하셨던 분들은 이런 걸 다 겪으셔가지고 그냥 뭐 급매로 팔든 급급매로 팔든 막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똘똘한 한 채로 막 옮겨 놓은 지가 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다주택을 하고 있는데 애매한 거 두세 채를 가지고 계시면 지금 사연자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해서 이렇게 되신 건 아니지만 뭐 정책의 흐름과 좀 반대로 가서 이렇게 좀 꼬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분들은 5월 9일 뭐 급매물 이런 거랑은 어차피 상관이 없으세요. 이런 거랑 상관없이 아파트를 빨리 정리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근데 이 아파트를 어떻게 정리합니까? 누가 요즘에 뭐 오피스텔 사주나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정리를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본다. 매도 매수 타이밍도 좀 안 맞고요. 자, 매수자가 실거주한다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오피스텔 갭 투자는 진짜 별로 없습니다. 진짜 별로 없어요. 요즘에는 그런 정도의 수요까지는 없는데 오피스텔에 그냥 실거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있거든요. 왜냐면 요즘에 1인 가구도 좀 있고 미혼 가구들이 좀 있어가지고 뭐 굳이 내가 뭐 학군이 필요하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역세권에 신축 뭐 오피스텔이면 뭐 나 혼자 살기 나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갭 투자를 하진 않죠. 지금 세입자랑 어느 정도 좀 협상을 하셔가지고 이제 한 2년을 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2년이 남았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번에 그냥 좀 나가주시면 안 되겠냐라고 해서 뭐 이사비를 주든 뭘 해서 협상해서 좀 공실로 만들어서 파는 게 그나마 좀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자, 저희는 절대 못 나갑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면 사실 방법은 없는데 이사비를 그렇다고 뭐 수천만 원을 주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협상의 영역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좀 잘 해보시라. 이 동네는 갭 투자가 가능한 비규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가 있다고 해서 못 파는 건 아니에요. 못 파는 건 아닌데 세입자가 있으면 현실적으로 사줄 매수자를 구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나가줄 수 있는지 만약에 실거주 하겠다는 매수자가 있다면 그 조건부로 내가 이사비를 얼마 줄 건데 집 좀 보여줄 수 있냐. 뭐 그런 사람이 없다면 그냥 계속 사시고요. 정도로 합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아파텔에 전세 낀 물건은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세 가지의 안을 만들어 보셨는데 선택 1번과 3번은 사실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6월 28일 이후에 매수자는 전세금 반환 대출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1억밖에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세를 끼고 사든 토어제 구간에 주상복합을 사든 뭘 사든지 간에 전세가 있는 물건을 지금 사시잖아요. 그러면은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실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실거주 하려면 대출 1억 받고 나머지는 다 현금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지금 현금이 없단 말이에요. 저는 이 규제가 꼭 풀리기를 바랍니다. 이건 좀 풀려야 되는데 안 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갭 투자를 하는 거는 실거주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 규제가 계속될 수도 있다. 그러면 나는 예를 들어 청량지에 주상복합을 사든 서울에 무슨 아파트를 사든 살 수는 있겠죠. 사든 살 수는 있지만 들어가서 거주가 안 됩니다. 나는 지금 실거주할 은퇴집이 필요한데 실거주를 못해요. 근데 이것도 모르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자, 대출도 안 나오고 실거주도 못하는 집을 가지고만 있는 건데 그건 좀 애매하다. 자, 조만간 풀어주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고 지금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 풀리면 어쩌죠? 라는 것도 생각은 해봐야 됩니다. 이분들은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제 실거주용 집을 살려고 하는 거라서 은퇴 후에 집을 살 건데 어느 순간 은퇴하고 갭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갭 투자를 하는 게 지금 별로 분위기 좋지 않거든요. 지금 대통령이 지금 아예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비거주 갭 투자들 책임지라고. 그러니까 그쪽 길로 가는 것도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 자, 두 번째 선택은 이거죠. 현금과 아파트 매도금 8억을 2년간 주식으로 불려가지고 집을 사겠다라고 하셨는데 주식을 잘할 수 있다면 사실 이게 맞겠죠. 그러다가 이제 주식 잘 하고 계시다가 전세금 반환 대출이 풀린다든지 아니면 실거주 할 수 있을 충분한 돈을 벌었다 하면은 그냥 실거주 하러 들어가시면 되는데 이거는 사실 너무 가정의 가정이기 때문에 이게 대안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주식으로 벌 수도 있지만 또 돈을 날릴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이분들이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계약갱신 청구권도 생겼는데 애매한 다주택자를 해버렸죠. 거기다가 이제 공급이 많은 지역에다가 또 하필 또 두 개를 사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꼬여버린 상황을 풀고 나서 무언가 다시 자산 재배치를 해야지 있는 거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시면요. 계속 좋지 않은 수를 둘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그냥 빨리 아파트를 정리하고 그냥 이번 기회에 집을 사는 게 맞다. 자, 5월 9일 이후에는 매물 잠김이 좀 심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다주택자들은 웬만하면 집을 안 팔려고 할 것이고 1주택자들만 집을 팔려고 할 텐데 1주택자들은 당연히 급할 게 없기 때문에 1주택 실거주자가 집을 팔 거잖아요. 토어제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호가를 높입니다. 그리고 그 호가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다른 분들이 호가를 계속 올리는 이런 식으로 그 과거도 한번 보세요. 2018년, 19년, 20년 이때 보면은 그 점상처럼 거래는 거의 없는데 실거래가 신고가가 계속 찍히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아마 이번에도 그럴 확률이 좀 높을 것 같고 이게 참 애매하지만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아파트를 잘 정리하는 수밖에 없다. 조금 싸게 팔든 세입자한테 사라고 하든 아니면은 이사비를 어느 정도 충분히 줄 테니까 당신도 지금 나가는 게 차라리 나을 것이다. 전세 많이 올라가니까 라고 설득을 잘 해보시라. 자, 대출 규제도 심하지만 이 갭 투자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무한 갭 투자가 돌아가는 그런 구조예요. 이 6.27 대책 이후에 집을 사시면 무한 갭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자, 매수하면 실거주 하라는 게 현재 한국의 부동산 정책입니다. 사서 그냥 실거주 해. 그리고 두 개 있어? 그럼 빨리 팔아서 그냥 하나로만 합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정리해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빨리 정리하시고 이번에 그냥 2년 뒤에 저는 올 거예요 하지 마시고 집 사면 무조건 실거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대출도 안 나옵니다. 이번에 그냥 아예 올라오셔야 돼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참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도 좀 죄송한데 내 어떤 인생 플랜과 상관없이 부동산 정책을 따라서 내 인생을 좀 수정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